반갑습니다. 문학 시대의 돋보기 삶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 소설에 나타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 한자어 상황입니다. 형상 상자와 상황 황자로 이루어진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또는 상태, 형편을 뜻하는 상황이라는 한자어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에 드러나는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 사회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면 좋겠죠. 두 번째,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배경과 소재, 인물의 행동 등을 찾아봅니다. 자, 방금 조사했던 내용 중에서 짐작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한 배경과 일제강점기라는 배경, 독립운동이라는 소재, 그 독립운동을 하는 인물의 행동 등을 찾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인물의 행동이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과 어떤 점에서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해 봅니다. 자, 이러한 인물의 행동이 일제강점기라는 사회 시대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저항적인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보여주는 굳센 의지를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물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공감하거나 비판해 본다. 공감하거나 비판. 민족이 어려울 때 일제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야겠다라고 공감하고, 그렇지 않은 일제 친일파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설의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 사건 배경 등을 파악해서 행동, 사건, 배경 등을 파악해서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배경이나 인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소설 속에서 구현되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의 배경입니다. 소설은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의 역할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배경이 나오면 무섭거나 쓸쓸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고,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 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흰백색, 순수함을 뜻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러한 배경, 일제강점기에 저항하고 있는 배경 모습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일제강점기니까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사건 전개, 인물의 심리 상태를 암시합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의 성격, 태도, 의식을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저항하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배경의 종류에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시간적 상황이에요. 시대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역사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공간적인 무대를 뜻하는데요. 자연 환경이나 생활 환경 등을 의미하여 국가나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배경은 사회 현실과 역사적 상황입니다. 역사적 상황이요.
작품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주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물의 분류로는 성격의 분류에 따라서 전형적 인물, 개성적 인물, 성격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로 나눠져요. 전형적 인물은 특정 부류나 계층의 보편적인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로 공시적 보편성을 지닙니다. 이 시대의 어떤 특정 우리가 현대 사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떤 인물, 독립운동을 하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 인물의 보편적인 생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개성적인 인물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는 그냥 예술로 살아갈 거야. 사회와 단절하고. 이런 것처럼 특정 사회의 부류나 계층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성격의 인물로 독특한 개성을 지니는 인물들을 뜻합니다. 방금 들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라면 저항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있는 사람, 그리고 일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 뭐 이렇게 크게 분류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랑 동떨어져서 난 산속에 살 거야, 이런 개성적인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는데, 평면적 인물은 한 작품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인물입니다. 똑같은 모습. 근데 한 작품 속에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것을 입체적 인물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인물인 거죠. 자, 지금까지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어떻게 저 작품을 읽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소설 속 인물의 분류는 무엇이 있는지 배워봤어요. 작품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